전 좀 의견이 여기서 좀 달라요. 디젤 엔진이 더 튼튼해요. 디젤 엔진이 튼튼한 것 같아요. 무거워요. 아니요.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 제 차도 그다음에 대격변이 퍽 내가 바로 EQ900 3.8 GDI 카본 축척에 대한 확인은 출고 후 몇 년 또는 출고 후 몇 킬로 운행 후 확인해 봐야 될까요? 55,000km에 인수를 했고 64,000km까지 되기까지 운행거리는 시내 및 올림픽대로 단기 주행 85%, 고속도로 장거리 운행 15% 정도 됩니다. 이거는 근데 그치. 이거는 저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그치. 우리가 가솔린 카본에 대한 작업을 안 해요. 안 하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은 알고 계시는 뭐 카센터 사장님들이 제 영상을 보셨다면은 대신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현익님, 디젤 엔진은 현대기아 외제 불문하고 구동계 주변 부품은 고장나도 엔진 보링한다는 이야기를 별로 못 들어봤는데 디젤 엔진 보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될까요? 가솔린보다 아무래도 열에 잘 견디게 단단하니까 내구성이 좋은 걸까요? 디젤 엔진이건 가솔린 엔진이건 똑같이 들어오고 똑같이 보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저 뒤에 있는 것도 디젤, 저것도 디젤. 근데 이건 가솔린. 요건 가솔린. 네. 저것도 가솔린. 그러니까 가솔린이나 뭐 디젤이나 딱- 망가지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딱히 그런 거에 네. 대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콩두님, GDI 차량이 많이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GDI 엔진오일 관리 잘해도 상태 안 좋은지 궁금합니다. 1.6 감마 엔진인데 오일 잘 갈아줘도 오르막 노킹이 너무 심하네요. 센터에서는 오일 감소가 없다고 엔진 교체를 안 해주네요. 근데 일단은 감마 엔진에 대한 거는 빼고 GDI 엔진 많이 들어오는 편인가요? GDI 엔진 지금 AS를 많이 해줘가지고 이쪽으로는 입고가 지금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GDI 엔진에 관련된 서비스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은 그거는 저도 이제 정확한 그 서비스 내용은 모르겠는데 HG2.4 GDI 엔진인데 AS를 해드릴 거예요. 2.4들 AS 해드리는 거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겼으면 일단 AS 센터 가셔가지고 확인을 하시고 안 된다 하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일단 먼저 AS 쪽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2.4일 경우. 1.6 차량들 보면은 지금 노킹이 엄청 심하잖아요. 네, 노킹 많이 나죠.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거는 실린더 내벽을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크래치가 있는지. 네, 스크래치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일단 그 사진이나 이런 걸 들고 가셔가지고 AS 센터에 가서 아니 내 차가 이만저만해서 이러니까 이거 AS가 안 되냐라고 물어봤을 경우 이제 그쪽에서 답변을 이제 해드리겠죠. 그다음에 예리한 눈매님, 견인돼서 오는 차가 많은가요? 직접 굴러 들어오는 차가 많은가요? 견인이 많죠. 견인이 많아요. 네, 견인이 많죠. 아무래도 엔진 쪽은 이미 잘못되고 나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모드리치님, 기본적으로 엔진 작업이나 보링 시 면장갑은 사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블럭, 피스톤 조립 시에는 맨손이나 실리콘 장갑 끼는 것 같은데 헤드 쪽 조립하는 거 보면 면장갑 끼시던데 원칙적으로는 헤드 쪽도 면장갑 끼면 안 되지 않나요? 이거는 원래는 당연히 실리콘 장갑 그러니까 이런 거를 끼고 하는 게 맨손이나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고객분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사람인지라 손을 다치면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엔진을 더 깨끗하게 더 꼼꼼하게 해서 하면 좋기는 한데 이 리틀 장갑을 끼고 하다 보면 날카로운 부분에 조금씩만 하면은 다 손이 다 찢어져요. 이런 데 보면은 그러면 또 일을 며칠 못 하면은 저희도 이게 손해기 때문에 이제 하단 같은 경우는 진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리틀 장갑을 위험해도 쓰는 편인데 이제 헤드 쪽은 그래도 이제 이물질이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좀 드물기 때문에 그래서 좀 면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게 실제로 일반 정비하고 좀 달라요. 블럭이라든지 실린더 헤드를 열어보면 정말 날카롭습니다. 네. 엄청 날카로워서 얼마 전에도 사례 하나 있었잖아요. 그 다른 엔진 보링집도 하나 다치셨다고. 맞아.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네, 좀 손도 조심해야 되고 최대한 중요한 부분에서는 안 쓰고 뭐 헤드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인데 안으로 이물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하면서 나름 이제 안 들어가게끔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양해를 좀. 그렇죠. 양해를 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후님, 로크한 커버는 플라스틱 부품인데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수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가스켓을 갈았는데도 오일이 새는 경우가 있어요. 플라스틱.
플라스틱인데 가스켓을 저희가 다 교환을 해드리는데도 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셈블리 그냥 신품으로 교환을 해야 됩니다. 뒤틀림이 생겨버리는 이게 경우죠. 뒤틀림. 특히 수입차들이 열이 많은지 대부분 수입차들은 한번 오일이 새면은 가스켓을 교환을 해도 안 잡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DD214님, 디젤 엔진이 더 튼튼한가요? 디젤 엔진이 튼튼한 것 같아요. 무거워요. 어떤 면에서 뭘 튼튼하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구성을 말씀하시는 건가? 저는 내구성은 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전 좀 의견이 여기서 좀 달라요. 디젤 엔진이 더 튼튼해요. 관리가 동일하게 잘 됐다라는 가정하에 그렇게 따지면은 아니요.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 제 차도 지금 30만이 넘어가기 때문에 아직 오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30만 넘게 탔어요, 디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가솔린, 디젤. 일반 분들이 솔직히 30만, 40만 타기가 뭐 타시는 분들 당연히 있겠지만 그렇게 타실 때까지 문제가 없으면 뭐 디젤이든 가솔린이든 다 내구성이 좋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선 좀 그러네요. 그러면은 역시나 관리가 첫 번째다. 그렇죠. 그다음에 유튜브잼님, 보링 후 확실히 엔진오일 감소 현상이 없어지나요? 차후 또 발생된 건 아닌가요? 엔진오일 감소. 이게 되게 고객분들이 오셔가지고 되게 말이 좀 있으세요. 제 엔진이 오일 감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딱 정확하게 F에 맞춰주고 한번 한 달 정도 타보고 오세요. 그럼 진짜 미세하게 줄어있긴 해요. 미세하게. 그러면은 이거 갖다가 보링을 해야 되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보링이라는 게 이게 진짜 애매한 엔진오일 감소 현상이라는 게 되게 애매해서 BMW인가?는 그 매뉴얼 자체에 엔진 오일이 몇천 킬로에 몇 리터가 소모가 됩니다라고 매뉴얼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입차들은 가솔린 차들은 또 많이 원래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먹는다라고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링한다고 해서 무조건 엔진오일 감소가 없어집니다라고 했다가 지금 이 영상을 보셨다가 갑자기 엔진오일 감소되는 분들 와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막 이래버리면은 별로 그렇게 쉽지는 않은 내용이다. 네, 이건 쉽지는 않은 내용이에요. 이거 같은 이 정도 질문이 달릴 거라면은 엔진오일이 많이 감소되는 거는 그렇지. 그거죠, 팩트가. 엔진오일이 많이 감소되는 거는 많이 감소 안 되게 좋아집니다. 엔진오일이 연소실로 유입돼서 타는 어차피 두 가지죠? 그렇죠, 두 가지죠. 뭐 가이드 고무라든지 아니면 피스톤 스크래치라든지 그런 거기 때문에 아니면 뭐 오일링 그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수리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지금이 만약에 예를 들어 1000km에 1리터가 준다 그러면은 보링하고 나면 1000km에 한 400이든 500이든 이 정도만 줄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감소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다 교환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엔진오일 감소 같은 경우는 수리가 가능하다. 네, 그렇죠. 애장텍서님, 엔진 소리는 부품이 비싼가요? 공임이 비싼가요? 부품이 비싸면 얼마나, 왜 그렇게 비싼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솔직하게 저희가 일하는 거에 비해 공임이 낮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저도. 이거는 고객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고객분 한 분이 내 차가 망가졌을 때 오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차 하나를 갖고 어떻게 일하는지 보면은 그 금액이 진짜 이게 비싸구나 라고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진짜. 우리 왜 영상에서는 10분, 13분, 15분 이렇게 짧게 나가지만은 그게 이틀, 3일, 4일 그렇죠. 이렇게 촬영한 거거든요. 한 명이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고생들 하고 있기 때문에 공임이 비싼가 부품이 비싼가 이거는 솔직히 무의미한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결론은 공임이 비싼 걸로. 그럴 때도 있고 부품이 비쌀 때도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아까 이제 영상에 처음에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 엔진 이거 얼마예요라고 해서 왔는데 제가 예를 들어 증상이 별로 증상이 한 200이면 될 것 같아 예를 들어 했어요. 근데 뜯어 보니까 다 나가 있는 거야. 심각한 거야. 그러면은 부품 가격이 130 들어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오히려 진짜 손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시간당 공임으로 따지면 손해지. 그렇지, 그렇게 하면 손해죠.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많이 발생해요. 그래요. 그다음에 이영성님, 섬님, 면작 없이 가스킷은 사제품인가요? 저희는
90%. 그러니까 간혹가다 물건이 진짜 없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고객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진 대부분 진짜 어쩔 수 없는 경우 아닌 이상 무조건 정품 씁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잠깐, 수입차는 정품 안 쓰고 다 애프터 제품을 쓰고 있어요. 수입차는 애프터 제품 웬만하면은 정품도 들어가는 게 있고 애프터도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수입차는 뭐 어딜 가든 다 그렇게 아마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정동호님, DPF 터지면 엔진 보링까지 가야 하나요? 관련 없죠? 관련이 없는데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근데 이게 DPF가 터지는 원인이 있으니까 그 원인을 잡으셔야죠. 그렇지. DPF가 터지면 이건 제가 얘기를 해야 될까요? DPF가 터지면은 엔진 보링까지 해야 하나요는 좀 틀린 접근인 것 같고요. DPF가 터지면은 물론 엔진이 문제가 생겨서 DPF가 터질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솔직히 좀 드물어요. 드물죠. 엔진보다는 다른 혼합비 관련돼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죠. 인젝터라든지 뭐 EGR이라든지 터보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뭐 어디 호수에서 펑크가 나거나 인터쿨러에서 펑크가 나서 누설이 생기든지 이랬을 때 혼합비가 맞지 않기 때문에 매연이 나오게 돼서 DPF가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엔진 쪽이랑은 조금은 거리는 있습니다. 완벽하게 엔진이 100% 라고는 아니라고는 못하지만. 네. 그 다음에 이프리덤9님, 흔히 완보링, 다찌보링이라는 말이 있는데 도통 뭔 말인지 같은 건가요? 아니면 차이가 있나요? 완보링, 다찌보링. 이게 완보링, 다찌보링이라는 거는 저도 1 배울 때 이게 들어봤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보링이라는 게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보링이라고 진짜 쳐보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보링이라는 게 이게 머신기로 거기 우리가 실린더를 이거를 결삭해주는 게 보링이라고 하거든. 실린더 보면 줄임말이잖아. 이게 보링이라는 게 예전부터라고 해야 되나? 한참 이제 선배님들이 이제 보링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보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은 좀 틀린 말이죠, 그 자체가. 그냥 저는 솔직히 엔진 오버홀? 오버홀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지. 뭐 아니면 그냥 엔진 수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바뀌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보링이라는 거는 실린더를 이렇게 가공을 해서 이제 똑같은 말이긴 한데 크랑크 샤프트가 나가면은 엔진 블록을 가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보링을 하는 게 아니라 엔진 수리를 하는 거지. 보링하는 게 아니거든요. 완보링, 다찌보링이라는 게, 완보링은 엔진을 내려서 지금처럼 다 오버홀을 하고 다시 재조립을 하는 게 완보링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다찌보링이라는 건 그러니까 카센터에서 이렇게 엔진을 내려서 오버홀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서 하는 거고, 다찌보링이라는 거는 이제 엔진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차 상태에 엔진 실린더 블록만 놔두고 이제 다 분해를 해요. 그게 다찌보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솔직히 이거 다찌보링 처음 봤어요. 난 처음 들었어. 네, 다찌보링이 실린더 블록을 안 빼고 엔진을 내린 게 아니니까 불법이 아니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거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서 피스톤 헤드 내려서 피스톤 빼고 이렇게 해서 다시 조립을 해서 다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구나.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찌보링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야 될. 근데 지금 다찌보링이라는 거를 하는 곳이 맞아요. 나도 있나? 처음 들어봤어. 이거는 진짜 저도 진짜 일 처음 배울 때 한두 번? 진짜 한두 번 해봤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한두 번을 했어요? 해본 걸 봤어요? 해봤죠. 아니, 나는 해봤죠. 해봤어요? 네, 왜냐면은 그 카센터에서 아니면 아니 나는 엔진 전문점에서. 그래도 불법은 아니었네. 네, 나는 해봤죠. 왜냐면은 내리기가 조금 예전에는 무슨 차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엔진 내려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더 시간상 빠르다. 그게 몇 년 전인가요? 대략? 처음 배울 때니까 한 25, 6살? 그러면 거의 10년에서 15년 전 사이? 한 10년 전쯤? 네, 하여간 뭐 그때여서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저는 옆에서 이제 너무 초보다 보니 이제 그땐 도와주고 이제 옆에서 보조 뭐 연장 이렇게 해줄 때 공구 이렇게 줄 때 연장 안 돼. 네, 공구. 오케이. 그다음에 차이가 있냐고. 차이는 벌써 이거는 내 말은 이건 것 같아.
아. 이 차이가 뭐 무슨 내구성이라던가 이런 차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닷지 보링보다는 솔직히 그냥 완보링 하시는 게 세척도 해야 되고 맞아. 더 깔끔하게 뭐 교환할 것도 많고 차상에서 그렇게 블럭을 놔두고 하다 보면 공간도 협소할 거 아니에요. 예, 공간도 협소하고 그러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못하지. 예, 가습기 또 많이 교환해드려야 되는데 교환도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닷지 보링이라는 게 없다고 봐야지. 없다고 해요. 저도 처음 배울 때만 보고 그랬지 지금은 아예 그다음에 블랙케이님, 밸브 연마할 때 연마제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밸브랑 밸브 시트 사이에 연마할 때 연마제가 궁금하다고. 저희는 연마제를 안 쓰고요.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영상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이게 밸브하고 밸브 시트하고 그 닿는 면적을 연마를 해야 되는데 그 연마제를 사용을 하는 이유는 밸브 연마하는 공구, 뭐 시트 연마하는 공구가 없기 때문에 그 연마제를 사용해서 그 서로 이걸 묻혀서 이렇게 연마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연마제가 있기는 해요. 근데 잘 저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저 연마하는 공구가 따로 있었죠? 연마하는 공구가 따로 있어요. 그것만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보여줘야죠. 이렇게? 그 정도? 이런 공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밸브 시트를 연마하는 공구고요. 밸브를 연마하는 거는 기계가 따로 있어서 그 기계로 연마를 하고 있어요. 뭐 이 영상에 아마 한번 나갔을 거예요. 한번 나갔을 거예요. 밸브 때 연마하는 거. 연마제 같은 경우는 나중에 궁금하면은 그거는 이렇게 검색하면 돼요. 그냥 밸브 연마제. 밸브 연마제라고 검색하면은 아마 나올 거예요. 일종의 컴파운드 비슷한 개념이라고. 컴파운드예요. 네. 컴파운드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민공주 아빠님, 카니발 2.2 디젤 요소수 타입입니다. DPF 등 들어와서 달렸더니 꺼졌습니다. 괜찮을까요? 3만 킬로 주행. 이거 같은 경우는 진단해봐야죠. 그렇죠.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다시 꺼졌다고 하는 거 보니까 센서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것도 그렇고 만약에 장거리 주행이 너무 텀이 긴 상태에서 시내 주행만 했을 때 아마 그 과도하게 DPF에 쌓이면서 그렇죠. 임시적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진단을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고다운님, 아직 엔진 보링집이 남아있긴 한지 궁금하네요. 실린더 먹은 거 오버사이즈 연마하고 오버사이즈 피스토닝 맞춰주고 크랭크샤프트 전월 간격 맞춰주고 그에 맞게 메탈 두께 맞는 거 껴주고 마지막으로 엔진 배기량이 상승하니까 그에 맞게 신고까지 하는 이런 모든 수고스러움과 비용이 중고 엔진 업어와서 얻는 것보다 좋은 게 뭐가 있을지. 그러니까 이게 오버사이즈 같은 경우는 튜닝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엔진의 정품의 피스톤에 똑같은 걸 가공을 해서 조립을 하기 때문에 혹시 신고는 안 하고 약간 튜닝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튜닝 쪽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중고 엔진 업어오는 것보다 엔진 보링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내용은 지금 국내에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데가 거의 없다고 보고 이런 식으로 없다고 하는 거 보고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 그러면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오버홀 과정과 중고 엔진을 가져와서 얻는 거 이거에 대한 차이점을 좀 얘기를 해보죠. 일단 중고 엔진을 가져와서 엔진을 다시 올리면 안에 내부의 상태를 중고 엔진이다 보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복글복이지. 네, 알 수가 없고 또 이게 몇만 킬로 탄 엔진인지 요즘은 수입차 같은 경우는 폐차를 이렇게 해서 엔진을 내릴 때 거기다 키로수를 다 써놓더라고요. 네네. 그런 것들은 좀씩 알 수 있겠는데 그런 게 없으면 이게 100만을 탄 건지 예를 들어 20만을 탄 건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다.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AS도 또 안 되고 만약에 저희 샵에 오셔가지고 중고 엔진을 올려주세요 하면은 AS 무조건 안 해줍니다. 그건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AS를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인 거지.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엔진을 오버홀을 해서 올리면 일단 AS는 기본적으로 되는 거고 상태가 어떤지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차주가 선택을 해야 되는 몫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윤민서님, 이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실린더 내경 보링, 그러니까 오버사이즈 작업과 오버사이즈 피스톤링 교체 작업 후 ECU 매핑도 따로 들어가나요? 건설용 장비 정비할 때는 소형 장비는 완전 기계식 엔진이라 따로 세팅하지 않습니다만 차량은 궁금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없지. 예, 이거는 저희가 뭐 튜닝 쪽? 얘기했다시피 저희가 하는 작업과는 좀 거리가 하여튼.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마지막 질문까지 다 얘기가 됐는데, 사실 엔진 전문으로 이렇게 보링 작업을 하시는 카센터 사장님이 이러한 영상을 찍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영상에 출연해 주셔서 이런 내용을 함께 또 투명하게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왜냐면은 같은 동종업계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엔진 보링집 사장님들은 이걸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실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 자체를 촬영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인터뷰할 땐 지금은 좀 괜찮았죠. 근데 작업 영상 할 때 인터뷰할 때는 실력이 늘지를 않아. 좀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과 격려 좀 부탁드리고, 지금 인터뷰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힘내셔라라는 응원 한마디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지금 제가 TM모터스 사장님과 영상을 같이 만들고 있는데, 저는 또 여러 군데 업체들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전문 분야의 그런 작업들도 많이 담을 거예요, 영상에. 그게 뭐 디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LPG 전문점이 될 수도 있고, 미션 전문점이 될 수도 있고, 또 대형이 될 수도 있고, 또 건설 장비가 될 수도 있고, 말해 뭐 하겠습니까? 너무 많아요. 선박이 될 수도 있고, 뭐 비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좋은 컨텐츠 영상 만들어 갈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네, 여기까지. 지금 인터뷰하면서 계속 얼굴이 막 불그락불그락 이렇게 되고 있는데 많이 떨리신 것 같아요.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또 뵙죠. 다음번에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